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나란히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움직이고 있고요. 외인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전문가님? 네, 뭐 2170선 내외에서 계속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뭐 외국인과 어떤 기관 쪽에서의 순 매수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빌에 대한 효과가 지금 입증되는 현재 상황 나타나면서 역사적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은 이 어떤 그 시장에서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해외 쪽에서의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와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심심할 수 있는 시장일 수 있겠지만은 이번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한 그 반복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 2분기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우선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위주로 지금 매수세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틀리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어떤 동조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과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렘데시빌의 또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양시장 올라가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요? 네, 우선 이제 코스닥은 역시 뭐 이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 몰리면서 뭐 770선을 유지하는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치료제와 뭐 백신 그리고 뭐 이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친환경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 약간 매매 패턴이 어떤 단기적 이벤트에 의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이런 그 반복되는 흐름 때문에 지금 코스닥을 좀 강하게 좀 매수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업종별로는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운송이나 통신 서비스에 대한 업종이 좀 오르고 있고, 화학이나 IT 같은 이런 업종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쪽에서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다른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의 그 종목들 변동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이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개인 매수의 힘에 입입어서 77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순환매 장세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빠른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들어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기준으로 수출 금액이 작년 기간과 같은 대비해서 1.7%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7.7%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다면 한국판 초대형 뉴딜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내일이면
모이면 발표가 됩니다. 잠시 뒤 이 내용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날개단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 역시 그 훈풍을 이어받아서 갭 상승, 현재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안에서는 혈장치료제, 녹십자 관련주들 훈풍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흐름들 잠시 뒤 전문가님과 상의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에 외인 부르는 삼성전자 이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2분기 이슈 깜짝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상위 창구의 CS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름을 올리면서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 올 하반기에 웨어러블 신제품을 쏟아낼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또 전문가님과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택트 대 콘택트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군들 안에 양극화, 어닝 시즌의 승자는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내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7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다소 누그러진 듯하다라는 기사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수출액은 13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 감소를 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견주어봤을 때 석유 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도체나 선박들은 강한 상승세, 증가세가 나타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다뤄보자면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직접 만든 ARM 칩 기반 맥을 선보이면서 TSMC와 또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들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이죠. 이 한국판 뉴딜을 이끌 범정부 전략회의가 곧 가동이 됩니다. 2025년까지 신재생 디지털 고용 안정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양성하겠다라는 게 취지인데요. 원격 진료 등 굵은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나올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 관련 D-Day 하루 앞두고 관련주들은 들썩이는 모습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양극화되고 있는 언택트, 그의 반면 또 컨택트의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차가 나고 있는 언택트와 컨택트주 간극이 2분기 실적 발표 후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요. 카카오 네이버가 속한 코스피 20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지수에서는 연초 대비 41% 오른 반면에요. 같은 기간 현대차 등이 속한 코스피 200 경기 소비자 지수는 19.2%나 떨어졌습니다. 즉 열흘 새 두 지수의 격차가 벌어진 셈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런 실적 발표 후 언택트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전통 산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 향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꼼꼼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점검해 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합니다. 벌써부터 우리 시장은 관련주들의 상승세로 뜨겁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섹터, 수소차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 좀 특히나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한다면은 좀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게 이제 수소 쪽.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이제 리모델링 같은 이제 그린 쪽에서 그린과 아마 친환경 같은 리모델링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건축에 대한 기자재 업체들도 많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벤트로 봤을 때는 이 내일 하는 이제 그린 뉴딜의 전략 회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벤트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어떤 사회를 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직접 이제 자기 월 1회와 2회 정도에서의 직접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도 있지만은 이 그린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정부에서 또 이런 그 산업 섹터에 대한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건창호라는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이 업체에 등록되는 게 바로 이건창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주가가 이런 그 정부의 어떤 그린뉴딜의 수요에 대한 분석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2.78%의 3,140원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어떤 내일 그 회의와 함께 회의 끝났을 때 이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자금에 대한 집행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건홀딩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은 내일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가장 말씀드렸듯이 이 수소와 관련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두산 PLC 같은 경우가 24%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수소 연료, 특히 수소와 관련된 이 연료와 어떤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수소와 관련돼서 정부는 발전용 연료 전지, 특히 이제 그 전에 뭐 원자력과 화력에서 이 수소와 태양광 쪽으로의 또 풍력 쪽으로의 그 전환에 대한 그 집행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이 풍력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수소뿐 아니라 뭐 풍력,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사망률을 통상적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 6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녹십자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8거래일째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그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시나요? 네, 관련주는 그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관련, 이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약간 테마적으로 분류되는 현재 상황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국 증시도 실질적으로 올렸던 게 렘데시비르 효과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는 바로 잡히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특히 글로벌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또 치사율 같은 경우에도 낮게 되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원료가 뉴클레오시드인데 이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 뭐 파미쉘이나 또 이 관련돼서 상품을 유통하는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파미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 큰 시세는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뉴클레오 시드라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정부 정책이나 또 이제 미국에서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폭이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파미실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에이프로젠 제약, 뭐 엑세스 바이오 같은 이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그 유통을 하는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긴급 의약품 지정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빨라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그 주 원료로 하는 이 파미쉘의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수입 부분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관련주들은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 그러한 점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뭐 파미셀이나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삼성전자 앞으로는 어떨 거라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오히려 좀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네.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뭐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떨어지는 이유가 이미 좀 이거에 대한 실적 부분은 시장에서 좀 선반영,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던 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오늘 좀 그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1.52%,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을 지금 이끄는 건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2분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좀 감망하는 분위기, 거래량도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히려 좀 반등과 함께 거래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3분기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도 이번 주에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8조 이상의 2분기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시장이 지금 봤을 때는 드램 가격이 약간 좀 하향 조정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3분기 실적이 2분기 이상 나올지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뭐 언택트나 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의 이런 그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보면 삼성전자 같은 이 펀더멘탈 쪽으로 몰릴 수 있는 장세가 언젠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뭐 주가는 어떤 그 실적을 선반영한다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의 호실적이 뭐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만 좀 가격만 좀 체크를 하고 나머지 뭐 IM 쪽과 여러 가지 그 가전 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3분기 실적의 8조 이상에 대한 부분은 8조 이하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은 더 양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 경제 일정들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강세 흐름들이 이어가면서 조금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나오고 있죠. 특히 금융주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어떤 조선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언택트 쪽이 약간 숙여지면서 그래도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컨택트와 관련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변화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의 시그널을 보여주는지 이번 주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번 주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번 주 가져가야 될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7월 13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는 오늘이었었는데 뉴딜 종합계획 관련된 쪽에서 발표가 이제 좀 내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7월 14일 날 내일 발표되는 여러 가지 흐름들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친환경 쪽과 함께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 근데 주목하셔야 될 사실들은 일단 여기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을 보게 되면 그전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와 함께 오히려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면서 일단 관련된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여전히 글로벌 대세인 만큼 아마 어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 가능할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단기 변동성들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오늘 소마젠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됐는데 강하죠. 특히 유전체 분석 서비스 솔루션이라든가 이 마크로젠이 최대 주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IPO 요즘 동향들 신규 상장하게 되면 좀 강한 변화가 나온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두산에서 두산그룹 쪽에서 두산 모트롤 비지가 본입 차리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흥행이 성공하게 되면은 두산그룹 계열사들 이번에 매각과 관련된 쪽에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될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두산그룹주들도 강세로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6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5월 달까지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그나마 한국이 제일 선전했습니다. 증감률이 0.3%, 특히 내수의 기반이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선전은 했는데 기타 나머지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 22%, 미국 23%, 특히 유럽 쪽이나 남미는 상당히 부진하죠. 40~50%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부진한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쪽에서는 일단 한 5월 달부터 나오는 전기차 관련된 판매 동향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세는 전반적인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쪽에서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에 따른 변화가 하반기까지 주도된다. 그렇게 되면 가장 모멘텀은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될 시점이고요. 특히 같은 자동차 판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관련된 판매 동향들이 좀 더 따로 떨어져서 보셔야 될 그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또 7월 14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또 오페크 월간 보고서죠.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추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아직까지 어떤 유가에 대한 안정을 좀 더 도모하겠다라는 쪽에서 오페크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중국 6월 무역 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보다 흑자 규모를 크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MBF 비즈니스 낙관 지수 쪽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코로나19 사태로 받았던 충격 이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적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급하게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회복은 들어갑니다. 회복은 들어가는데 보통 심리 지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100대죠. 100대 부분들 쪽으로 빠르게 안정세가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눈높이를 가야 될 부분들인데 아마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6만 명, 7만 명대로 들어가는 흐름 쪽에서 아마 빠르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하나의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7월 14일 화요일 날 또 실적 발표가 나와 있죠. JP모건, 시티그룹, 델타항공. 특히 물론 이제 금융주 쪽도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델타항공에 대한 어떤 적자 폭의 흐름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 이 부분이 가장 또 시장에선 주목해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된 동향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7월 1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고용 동향, 특히 6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한국은 또 그래도 수출 물가겠죠. 이쪽을 보게 되면 수입 물가의 움직임보다 수출 물가의 움직임이 좀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출 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빠르게 나와야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도 하나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같은 날 미국의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될 거고 거기다 6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나오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이지만 더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또 숙이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또 빠르게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의 숙제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여전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지표를 바라보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알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또 관련돼서 어떤 경기의 또 하나의 축이겠죠. 이쪽에 대해서 알코아가 어떤 실적, 특히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할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만 이 부분과 함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지도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7월 16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통위 관련돼서 금리 얘기는 이제 거의 더 떨어지긴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어떤
한국은행에서는 그 어떤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이프로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장비 업체인데 이쪽도 아마 어떤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클 수가 있겠죠. 요즘에 맞는 트렌드다 보니까 또 관련된 종목들 동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6월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2분기 GDP.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을까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중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어떤 충격이 나온 뒤에 빠르게 뭐 보복 소비와 관련된 쪽의 흐름들 쪽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 다 아직까지 제로 밑에 즉 마이너스권입니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빠르게 돌아와야 그나마 소비 지표들이 그나마 낫겠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7월 16일 날 목요일 날 봐야 될 부분들이 또 미국 쪽에서 소매 판매, 앞서 보셨던 부분들과 기업 재고, 거기다가 실적 발표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넷플릭스, 특히 넷플릭스가 중요하겠죠. 아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가운데 어떤 넷플릭스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언택트가 대세인 만큼 이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쪽에서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콘텐츠 주겠죠. 이쪽에 대한 동향들도 한번 실적 발표와 함께 연결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7월 17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얘기들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과 관련돼서는 또 최근의 동향들 소비심리 지표들이 반등은 하지만 앞서 보셨던 소매 판매 지표와 거의 비슷하게 아직 회복대가 아직 빠르게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90대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와야 그나마 소비자들의 태도들이 좀 좋겠다라는 쪽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이 부분만 체크하기는 좀 이르죠. 그래서 아마 연결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에 대한 점증과 소비자 신뢰지수의 회복 이쪽도 가장 큰 미국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정책과 또 금통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 실적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과 함께 단기 변동성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한 주의 투자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2일이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장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0만 원대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9위에는 LG화학인데요.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3만 원대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의 DPC는 오늘도 2%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7위의 넷마블도 오늘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넷마블은 40% 가깝게 오르면서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의 네이버는 오늘 1%대 하락 세를 보여주면서 3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는 시노펙스, 4위는 소마젠, 3위는 삼성전자, 2위는 두산퓨얼셀, 1위는 신풍제약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시노펙스입니다.
프로텐 합병 소식에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던 이 종목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 종목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노펙스는 혈장 치료 관련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종목 그렇다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전문가님의 의견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 예상합니다. 얼추 매집했으면 좀 더 갑시다. 3,740원 전고점 뚫으면 무주공산 오늘 뚫을 수 있으려나? 오늘만 보지 말고 장투에도 성공이다. 지금은 주주들이 단합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대 양봉을 예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현재 장대 양봉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앞서 얘기했듯이 분리막 멤브레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두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혈장 치료제고요. 두 번째는 영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완치된 환자에게 피를 뽑아가지고 항체를 갖고 있는 부분을 다시 지금 감염된 환자에게 투입함으로써 낫게 한다라는 건데 가장 일반적인 모멘텀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최후의 수단적인 부분들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가님이 특히나 그중에서도 혈장 치료제 그리고 덱사메타손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그럼 볼게요. 3,740원 전고점 뚫으면 무주공산 오늘 뚫을 수 있으려나라고 하셨는데 오늘 뚫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전문가님? 네, 현재 주가가 3,825원으로 뚫었습니다. 뚫었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일봉과 주봉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라는 판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의 고점을 돌파하고 재차 상승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치료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의 업체가 지금 혈장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녹십자입니다. 최근에 오늘 녹십자가의 상승도 혈장 치료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확대 부분에서는 결국은 작은 업체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시노펙스도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노펙스 오늘의 5위 종목 확인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4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소마젠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소마젠은 지난 2004년 코스닥 상장사인 마크로젠이 미국 현재 설립한 유전체 분석 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소마젠은 앞으로 좀 더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하겠습니다. 스탑이요. 알겠습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규주 나오면 맨날 개미만 사다가 물리고 이것이 개미의 숙명인가? 거품 없이 공모가 최하단 11,000원에서 시작 완전 저평가 주식이다. 최소 5연상 각. 이걸 계속 들고 있겠다고 깡들 좋네. 욕심들 부리지 마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완전히 정받는데 일단은 최소 5연상 각이다. 완전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소마제는 사실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자본이 적자고요.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했는데 이제 주목받는 기업 내용들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네, 마크로젠. 마크로젠이 최대주주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보유해수 물량이 1년 이상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기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직접 현지에서 유전체 분석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평가 주식이다라고 하기에는 성과가 너무 없고요. 다만 이제 기대감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상승 흐름은 좋다. 근데 어떤 저평가다라고 하기에는 결과값이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주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가시화할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야 된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이분은 이걸 계속 들고 있다고 깡들 좋네. 욕심 부리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깡춤을 춰야 될까 싶은데 이번 게시글이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과 맞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깡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1일 3깡 뭐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요? 조금은 배포가 있는 분들이 접근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중을 많이 실었다가 또 무너지게 된다면 또 리스크할 수 있으니까 좀 소량 정도의 접근으로 좀 접근하신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량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의 권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통 1위에 항상 올라왔었는데 3위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좀 어쨌든 상승폭 줄이는 것 같긴 한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니면 오늘 잠깐 올라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네, 저는 계속 그쵸. 스탑을 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43층에서 돈 다 긁어 모아 넣은 과거의 나 칭찬해. 삼성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기관들 징그럽게 파네. 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거냐? 이유나 좀 알고 싶다.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고 나간다. 언제 또 무섭게 빠질지 모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삼성 전망이 나쁘지 않은데 기관이 징그럽게 판다. 왜 이렇게 파는 거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삼성이 사실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즉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수가 이제 적정선 2,300포인트, 2,200포인트가 오게 되면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7년 정도는 2,600을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 지수 조정에 대한 역할일 때 삼성전자 역할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수 부담감일 때 삼성전자 올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5,000원 이상에서는 항상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기관이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55,000원 부근에서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고 나간다. 언제 또 무섭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글이네요.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다른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무섭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빠지고요. 또 올라오고 차근차근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섭게 빠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수정을 해주셨고요. 오를 때마다 파는 전략은 괜찮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000원 부근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두산퓨얼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죠. 두산퓨얼셀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고일까요? 아니면 이제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갈 거다. 두산퓨얼셀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진짜 사자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오늘 중에 4만 원짜리 갈 줄 알았는데 오전에 카카오 정리하고 39,500원에 샀는데 그 이후부터 주르륵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린 뉴딜 대장주 등극 축하. 내일 발표 전까지 기대된다. 두근두근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4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게시글부터 보겠습니다. 오전에 카카오를 정리하고 이 종목을 39,500원에 샀다라고 하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4만 원 위로 올라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잘 카카오를 정리하고 잘 들어온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투산 피어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내일 투산 피어셀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 이제는 얼마나 잘 얇게 쌓느냐, 적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산 피어셀은 적층 기술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 수소차 이슈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되고 내일이죠. 내일 또 분명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네. 그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5G 수소차는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차 모멘텀 그래서 더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4만 원은 충분히 올라갔고요. 이제 뭐 4만 5천 원, 5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정고점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4배 이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흐름상에서는 5만 5천 원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4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4만 5천 원, 5만 원, 5만 5천 원까지도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그린 뉴딜 대장주 등극 축하. 내일 발표 전까지 기대된다. 두근두근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막상 내일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 더 오를까요? 아니면 좀 주춤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여기서 오늘 20% 이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또 10% 이상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 차익 이후에 또 접근하면 또 시간 가치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추세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우상향 기대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좀 긴 추세 흐름을 보면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두산 퓨얼셀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그 병원의 기관 수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도세로 썼는데요.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의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승 랠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듯 우선주랑 키재기 다 맞추는 순간 대폭발 오예.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과 절대 비교 불가. 압도적인 코로나 황제주다. 감탄스럽다. 지금이라도 무조건 담으세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모든 글의 투자자분들이 신이 나셨어요. 지금 뭐 오예, 목야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으신데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상승 랠리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시작은 한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시작은 많이 했죠. 벌써 바닥에서 6배 이상 상승을 네. 했고요. 지금은 시작보다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일 것 같은데 지금 모멘텀 자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로로킨이랑 구충제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클로로킨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주식의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로로킨 말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아직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구충제입니다. 사실 이 구충제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암을 네. 저번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없앤다 뭐 이러면서 기사화까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증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네. 왜 그래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렸었냐. 근데 지금 또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근데 구충제가 어쨌든 모든 병을 사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클로로킨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혈장 치료제나 덱사메타손인 전문가님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좋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이분께서는 지금이라도 무조건 담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신용 비율이 5%가 이제 다시 넘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조금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신풍제약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장에서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늘 일상에서 휴대폰만큼 요즘에 함께하는 것 이런 없죠.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러면은? 네, 매일 만나야 됩니다. 요즘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네. 네, 휴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가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까지 늘 쓰고 다닐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네. 방송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마스크가 이제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는데
지금 마스크랑 그다음에 방호복 원재료, 원사를 만든 업체가 슈비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을이 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와 함께 또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목해 보여야 될 게 요즘에 SK그룹주들이 참 잘 갔습니다. 근데 삼양사와 SK케미칼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휴비스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든든한 지원군도 함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휴비스가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두각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종목을 볼 때와 안 볼 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장을 지을 때는 저는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공장을 통해서 정말 수익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는 주목해봐야 될 게 수익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 공장은 이제 단독 가동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즉 전주 가동 공장으로 다 통합했기 때문에 효율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항상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트 바닥에서 나중에 시장이 변화되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아직은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량 순매수 이후에 다시 좀 하락을 하다가 재차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우상향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봉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구름대 지지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한 6,200원 이하 흐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높게 뭐 300원까지도 무리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재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특히 제가 이제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다시 한번 또 재차 증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9,000원까지는 흐름상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9,000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대도 있지만 수급적 저항대가 있습니다. 9,000원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 기준으로 패턴상으로 저항이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지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응적인 부분에서 4,500원 정도 대응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휴비스가 앞으로 어쨌든 간 지금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다시 코로나 이슈와 함께 재두각 받을 수 있고 특히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황주명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는 마스크와 방호복의 그 소재를 생산하는 휴비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자리도 부담이 없는 자리다 설명을 하셨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과 핫한 관심주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